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동 관장 부사장 이경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본격적인 시세 이야기 하기 전에요. 미세먼지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사실 농촌이 도시보다 공기가 조금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정답은 농촌도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아, 네. 예, 그 농촌도 미세먼지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농업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가 내리게 되면 산성비가 되기 때문에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생태계를 비롯해 산림과 수목 그리고 신생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 농산물에는 미세먼지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산성비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중금속 역시 농산물, 토양, 생물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예. 미세먼지는 식물 속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을 저해시켜 작물 생육을 느리게 만듭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미세먼지가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투광량을 감소시켜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예. 가축의 경우 호흡기, 순환기, 누운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스트레스와 성장 지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미세먼지 발생이 예정되거나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야외에 있는 건초와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차단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네.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서 인공 조명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특히 가축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법이 좀 있을까요? 가축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면 솔이나 브러쉬로 먼저 먼지를 털어주시고요. 예. 가축을 축사 안으로 넣고 축사 역시 외부와의 공기가 접촉되지 않게 환기창까지 닫아주셔야 합니다. 보온에도 꼭 신경 써주시고요. 네. 방제기와 소독제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가축에게 안전한 구연산 용액 등을 미리 살포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농산물, 축산물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오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할 농산물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깻잎과 레드향, 미나리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350톤, 과일과채 573톤, 일반 채소 4,636톤 들어왔습니다. 총 6,56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7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추입니다. 4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381.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42.71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754원입니다.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2,6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는 3,100원대였는데 오늘은 2,7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보겠습니다. 430원 더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5일 같은 경우 3,5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점선을 보시면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시세의 등락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시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2,754원 기록하면서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도 살펴보겠습니다. 60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8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한 16.73톤 더 증가했네요. 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6,988원입니다. 최고가는 7,600원, 최저가는 6,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시세 6,988원입니다. 어제는 7,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94원 더 하락하면서 평균가 6,98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 6,5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제 8,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400원 정도 떨어지면서 7,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30일이고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역시나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6,988원을 기록했고요. 시세는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74.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93.7톤 들어왔었는데요. 물량은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19.51톤 줄었네요.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911원, 최고가는 5,300원, 최저가는 3,2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시세 4,047원이었습니다. 오늘은 3,911원으로 어제보다 시세는 한 136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1일 4,3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 최근 7일 동안 최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5,300원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또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지난해 같은 경우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그에 비해서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월 3일 같은 경우 4,64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0일 동안에 올해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지난해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3,9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도 살펴보겠습니다. 21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14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96.36톤 줄었네요. 네, 감자 대지품종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7,206원, 최고가는 49,000원, 최저가는 4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 45,161원이었습니다. 오늘 47,000원대까지 상승했네요. 등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45원 더 올랐습니다. 네, 감자 돼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월 12일 5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소폭 하락세를 15일 위로 나타냈고요. 어제 48,5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은 한 500원 정도 더 다시 올랐네요. 4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30일이고요. 네, 실선이 올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래프가 훨씬 더 하락과 등락에는 등락폭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이때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12월 24일 같은 경우는 58,118원으로 비슷한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올해보다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12월 24일 마찬가지로 1월 3일도 좀 비슷한 시세에서 거래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7,206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가격보다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자 대지 품종 제주시가 37,5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서귀포시도 보시죠. 33,88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 반입 물량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깻잎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오늘 35.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35.62톤 들어왔었는데요. 큰 물량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 0.383톤 정도 줄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9,458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는 22,132원이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보겠습니다. 2,674원 떨어지면서 19,458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 백속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 23,5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13일까지 계속 유지를 하다가 13일을 기점으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1월 15일 28,0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하락세입니다. 26,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19일 26,748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부터 12월 말까지는 좀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이제 1월 초 가면서까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였죠. 1월 10일 때 17,000원까지 또 경락가는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19,4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깻잎이고요. 경남 밀양시가 13,69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충남 금산군은 17,593원, 충남 서천군이 17,07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17,59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깻잎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가락공판장의 이경철 부사장과 함께 오늘의 채소인 깻잎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이번 달 깻잎의 반입량 어떻습니까? 예, 연초에 꾸준하게 일평균 38톤 수준으로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반입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면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시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한 2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 1월 중순서부터는 서서히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세가 왜 20% 하락했을까요? 반입량이 전년도보다 이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초 가격 하락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에 따른 매기 하락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깻잎이 주출하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고 지금 산지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깻잎의 주출하지는 역시 충남 금산, 그다음에 경남 밀양, 경북 경산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네. 산지 상황은 날씨가 따뜻하고 농가들의 재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평년 대비 작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작황은 좋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 반입되고 있는 깻잎의 품질로 봤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 재배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없고요. 예. 다만 출하 시에 혹한으로 동해를 깊지 않도록 농가나 운송 업체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경매시황을 짚어보니까 지금 현재 최고가를 받고 있는 곳이 금산 지역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최고가를 받고 있는 지역 역시 그 충남 금산 지역인데요. 네네. 4kg 상품 기준으로 해서 연초 2만 9천 원대까지 가격을 형성했고요. 네네. 타 지역 대비 최고 50%까지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높네요. 예, 그 이유는 네. 우선 품질이 우수하고 산지에서 그 깐깐한 선별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최고가 지역 금산. 이 금산이 유명한데 여기서도 금산 추부 깻잎이 지난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였길래 효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금산 추부 깻잎이 예. 무려 그 3년 연속 연매출 500억 원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네. 금산 추부 깻잎이 2016년 최초로 그 500억 원대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 515억 원, 그다음에 지난해 517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3년 연속 500억 원대 깻잎 매출을 달성한 건데요. 네. 2018년 출하 물량은 2017년에 그 9,008톤보다 다소 줄었으나 매출액은 2억이 증가한 517억 원으로 매출액은 0.3%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출하 물량이 2017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해 봄 이상 저온 현상이나 뭐 여름에 있었던 이례적인 폭염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그 봄, 여름의 이상 기후로 산지 출하 작업이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8, 9월 그 휴가철과 겨울 깻잎의 작부 체계 전환과 맞물려서 깻잎 출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3만 원대로 올라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3년 연속 깻잎 연매출 500억 원대를 달성한 것은 깻잎 농가 스스로 품질 향상 위에 노력한 결과이고, 또한 GAP 인증 확대 등 민관의 협업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깻잎 중에서도 금산 추부 깻잎의 인기가 남다른데요. 3년 연속 500억 원대 연매출, 확실히 좀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산하면 뭐 인삼 유통의 메카로 보통 알고 계신데요. 네네. 하지만 재배 작물은 깻잎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데요. 금산 추부 깻잎이 인기 있는 이유로는 우선 잎이 두텁고, 그다음에 색깔이 진하고 향이 강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충남 금산이요, 지금 최고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깻잎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깻잎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수출과 관련해서 마침 또 일본에 출장 가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충남 금산 만인산 농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범입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네, 전화 연결 일단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그 일본에 어떤 일로 출장 가신 거예요? 네, 일본 현지의 깻잎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AT 동경지사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본 실무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좀 국산 깻잎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한류 영향으로 현지 깻잎 소비가 가파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깻잎에 대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는 깻잎과 비슷한 모양의 시소라는 품목이 있는데, 시소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대될 만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 깻잎의 매력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깻잎 수출권으로 일본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이 수출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GAP 인증이나 또 친환경 인증 등 그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 좋은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만인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싱가포르 또 캐나다 등으로 깻잎 수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이 조금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수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 수출은 농산물 검역 문제가 오랜 난맥사항이었습니다. 예. 잔류농약 문제나 이제 신선도 유지 등의 문제가 관건이 아니라 병해충에 의한 검역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이베드 형태의 양액 재배로 생산 기반을 변경하고 또 미세 방충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막는 한편 또 효과적인 방제로 해충 관리를 하면서 검역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양액 재배가 수출 성공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만인산 농협에서 국내 최초로 또 양액 재배로 깻잎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양액 재배란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존 재배 방식은 토경 재배가 유일했습니다. 네. 이제 땅 위에서 재배되다 보니 해충들이 이제 토양에 숨어 있어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액 재배를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토양으로부터 전이되는 해충 피해를 절감하고 있었고, 또 양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물 영양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생산량 증대 그리고 이제 품질 향상 효과가 뒤따르고 있어서 앞으로 깻잎 재배에 양액 재배 시설 도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성공적인 양액 재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또 깻잎 수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이제 농협이 하는 일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농가 조직화 그리고 이제 상품화인데요. 이제 수출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농가 조직화부터 또 상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농협 산지통신센터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림부 수출진흥과 또 AT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깻잎 농가뿐만 아니라 시장 중인 다른 품목의 농가에서도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해외에서 국내 깻잎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농산물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깻잎 외에도 쌈채류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아마도 한류 영향으로 고기를 쌈채소에 싸먹는 문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만인산 농협의 이 깻잎 수출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농산물 수출이 일회성 홍보라든지 혹은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인산 농협이 추진하는 수출의 방향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더 많이 판매해드리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참여 농가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농산물이 이제는 우리 밥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밥상에도 오를 수 있는 날을 좀 기약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멀리서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장 잘 끝내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과 깻잎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 상황도 궁금한데요. 깻잎 소비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깻잎의 소비는 연도 중 크게 소비량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다만 12월에서 1월까지 소비 물량이 다소 주춤할 때입니다. 따라서 구정이 끝나고 추위가 풀리면서 서서히 소비 물량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반입량이나 시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월까지는 출하 물량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며 네. 3월부터는 매월 1,200여 톤의 물량이 출하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깻잎 소비 특성상 6월까지는 연초 대비 가격이 하락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소비가 많은 시기로서 가격이 상승 후에 다시 약 보합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거래된 농산물 중에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177.7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61.8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5.89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사과 중에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0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49,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38,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1,739원 하락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에는 24,000원대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49,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세를 그리면서 38,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전년 30일과 올해 30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를 가리키고 있고요. 실선이 올해의 시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선인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월 3일 새해 들어서는 4만 원대 시세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이때 지난해보다는 더 높은 시세를 올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간격이 좀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일주일 뒤 오늘 또 다가오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38,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감귤입니다. 감귤은 564.8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53.9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89톤 정도 감소한 반입 물량이 기록됐습니다. 감귤 3kg 상품 평균가는 17,854원입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6,500원입니다. 어제는 19,373원의 평균가, 오늘은 17,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519원 하락했습니다. 감귤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13,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000원대, 하지만 오늘은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17,854원에 거래됐습니다. 감귤도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시세가 먼저 나왔고요. 이 실선이 올해 시세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시세가 비교적 변동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됐는데 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7,800원대 시세 보이면서 또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 지난주부터 상황이 맞바뀌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47.62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5.74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31톤 정도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 2kg 피품 기준 평균가는 42,000원, 최고가 최저가도 4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어제는 43,0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4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샤인머스켓 최근 일주일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37,909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4만 원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43,000원의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1월 17일 오늘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2,000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해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 시세 역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에는 43,000원의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줄곧 이제 4만 원의 시세는 웃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주일 전에는 조금 하락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지나서 오늘은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멜론입니다. 멜론은 4.195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867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4톤 정도 반입 물량이 줄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5,000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 2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3875원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은 35,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4,125원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멜론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4만 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이후에 조금씩 하락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월 14일은 32,000원대, 하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멜론 전남 나주시는 26,38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박은 14.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6.75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2.313톤 반입 물량이 줄었습니다. 수박 8kg 상품 평균가는 4637원입니다. 최고가 42,000원, 최저가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45,000원대, 오늘은 4만 원대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락했는데요. 4,425원 하락한 463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수박 바로 확인합니다. 1월 11일에 42,000원대 시세를 보였던 수박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53,000원대까지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수박은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안군이 48,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고창군은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37,952원의 평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과일에 대해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확인해 볼 품목은 바로 레드향입니다. 3kg 특품, 평균가는 22,000원, 최고가 최저가도 동일하게 22,000원입니다. 어제는 22,077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은 77원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2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최고가 레드향 만나보겠습니다. 1월 11일에 27,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22,000원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쭉 22,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레드향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인 지난해 시세 그리고 실선인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점선보다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올해 시세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하지만 1월 10일 지난주부터 이 선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선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2,0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와 그리고 지금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지별로 레드향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18,860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이어서 제주시입니다. 17,85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도 18,69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이 바로 또 레드향입니다. 설 선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과일인데 이제 레드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기 전에요. 이 과수 농가한테는 설 명절이 또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 명절 대목장,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언제쯤 좀 형성이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은 중도매인 미수금 중간 마감 시기와 맞물려서 네. 이번 주까지는 소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21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대목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21일이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주요 품목의 산지 움직임도 때문에 굉장히 좀 분주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향을 포함해서 만감류, 설 특수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과일인데 만감류의 수확 시기 먼저 품목별로 좀 짚어주시죠. 네, 만감류의 수확 시기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순입니다. 예. 한라봉이 지금 성출하기가 되고 있고요. 레드향, 천혜향도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레드향, 천혜향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만감류의 주 출하지는 어디이고 또 산지 상황도 어떤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만감류의 재배지가 경남 진주, 전남 장성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만 주 출하지는 역시 제주도 지역입니다. 네. 올해 산지 폭설 등 특별한 일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출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수확 중인 만감류의 품질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모두 지금 품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라봉과 레드향 모두 산도가 적당히 빠져서 깊은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혜향의 경우 상품 특성상 산도가 빠지는 시기가 레드향에 비해서 조금 늦기 때문에 네. 좀 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 명절에 이 만감류 중에 어떤 품목이 좀 인기가 많을까요? 네, 올 설은 2월 5일로 지난해 구정인 2월 16일보다 10일 이상 빠릅니다. 예. 네.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설에는 한창 숙기가 다다른 레드향 인기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인기순위 1위로 등극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레드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량부터 살펴보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이번 주 14일까지 반입량이 네. 30톤으로
전년 동기 16톤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반입량이 약 2배라면 레드향 시세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그 18년도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가 6,200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2019년도 시세는 킬로그램당 평균 5,600원으로 반입량이 2배가량 증가했음에도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입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산지 창고에 저장된 귤들이 네. 출하되면서 전반적으로 감귤의 품위가 지금 저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선이 만감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명절이 전년 대비 10일 이상 빠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목 상품인 만감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가격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레드향 재배 면적 추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주도 감귤연합회에 따르면은 네. 도내 그 레드향 재배 면적이 2016년 167헥타르에서 2017년 732헥타르로 4배 이상 그 껑충 뛰었고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018년도에도 네. 875헥타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레드향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최근 재배 면적이 커지는 것과 또 관련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재배 면적이 커진다는 게 품목의 인기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 날씨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으로 좀 바뀌면서 각 지역의 대표 농작물에게도 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린 레드향 역시 제주도와 또 전남 남부지방에서만 재배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남 북부지방에도 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확을 장성군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연결 준비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맡고 있는 신정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장성군에서 레드향 첫 수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작황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올해 풍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부터 조금씩 수확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황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아열대 작물의 경우 뭐 재배 조건 중에 좀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게 아무래도 기후 조건일 것 같은데 이번에 첫 수확을 통해서 장성군이 좀 레드향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레드향은 하우스 온실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겨울에도 5도 이상만 유지하면은 생육에 문제가 없는 작물입니다. 장성에서는 폼, 커튼 등 기본 시설이 전부 갖춰진 그 기존 토마토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 환경이 적합합니다. 네. 저희가 이 화면으로도 이 재배 환경을 봤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레드향은 또 제주도가 생산지가 될 테고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곳이 장성군인데 두 지역의 레드향 뭐 차이가 있을까요? 장성군은 일기조 시간이 1년에 2,300시간으로 제주도는 1,600시간인데 그것보다 일조량이 40% 높아 당도가 훨씬 높으며 일교차가 심하여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뭐 지금 품질이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 장성 레드향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좋았나요? 장성군에서 지난 1월 4일에 네. 첫 수확 행사 신문 보도 이후로 농가뿐만이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로 구입하신다는 문의가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장성 레드향을 맛본 소비자들은 달콤한 과즙이 많고 독특한 향에 매료되어 처음에는 한 박스 주문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5박스 이상씩 주문하십니다. 그렇군요. 첫 수확이 정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또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레드향 재배 농가들이 가장 까다로워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레드향을 시작하시는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대형 연동 하우스를 갖추어야 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듭니다. 장성군에서는 기존 토마토 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레드향으로 장목 전환 추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 큰 문제점은 없는데 레드향은 과일이 커가면서 과일이 터지는 그 열과 현상이 발생이 많기 때문에 재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열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특히 새롭게 재배되는 작물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이 재배 기술에 대한 뭐 교육이나 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이루어지잖아요. 예. 뭐 장성군에서도 레드양 농가에 대한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실행 계획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기존 하우스에 네. 레드양 묘목을 지원하여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레드양을 다른 지역과 품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우스의 환기시설, 무인 방제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목도 레드양뿐만 아니고 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바나나 등을 재배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애플망고와 바나나 재배에 대한 사업도 밝히셨는데 이 장성군은 2017년부터 칼라프루트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색깔이 있는 과일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성군에서는 칼라프루트 사업을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칼라프루트라는 용어는 일반 과일색과는 다른 색, 기존 과일의 고정관념을 깨는 색깔 있는 과일을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칼라프루트 품목으로는 노란사과, 샤인머스켓이라는 청포도, 황도복숭아, 또 국내에서 육성한 단감, 그리고 레드양 등 그 아열대 과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51헥타르에 16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에서 레드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칼라프루트 과일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장성군 레드양 재배를 놓고 고민 중인 농가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레드양은 제주도에서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일손이 적게 들어가며 설 명절에 출하하여 토마토보다 2~3배 정도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직접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셔서 전문 지도사와 직접 상담하신 후 재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소비자 동향에 맞춰서 재배 품종에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앞으로 또 우리 농촌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또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설명절 인기 순위 1위로 떠오르고 있는 레드향인데요. 사실 뭐 소비자들이 이렇게 반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반했을까요? 예, 그 요즘 그 만감류 중에서 네. 레드향이 그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그 알맹이가 굵고 통통하며 과육이 비교적 단단해서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요. 네. 산도가 낮아지면서 단맛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천혜향은 2월부터 산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레드양, 앞으로 반입량과 시세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올해 구정은 그 전년도보다 10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레드양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네. 레드양의 재배 면적 및 출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세에는 지난해보다 약 2,000원 오른 5kg 기준으로 35,000원에서 4만 원 수준까지 선방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곧 구정입니다. 설 멸종을 앞두고 출하는 만감류 농가에 좀 당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하우스 만감류의 경우 산도가 지금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자연 온도 유지와 적정한 그 관수 조치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구정 대목장 그 20일 전서부터 꾸준히 출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만감류 중에 인기 투표 1위에 오른 레드향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미나리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 30.2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75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8,082원, 최고가는 9만 원, 최저가는 5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68,082원, 오늘과 같은 가격이었네요. 네, 등락가는 0원이고요.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49,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낮은 가격이었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세 나타내면서 어제 9만 원의 시세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30일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2월 19일부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게 등락폭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월 3일을 기점으로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24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하고는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68,082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미나리 경남 양산시 44,55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나리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은요. 가락동 단막 극장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 먼지 때문인가? 목이 안 나와. 경아, 이럴 때는 미세먼지에 좋은 미나리가 최고지. 그래요? 뭘 먹여야죠? 그렇구나. 미나리를 먹는 순간 어머, 노래가 나와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노래. 목소리가 좋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목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단막 극장에서 미나리에 대한 연기 좀 해봤는데 경매사님 그냥 경매만 하시고요.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 드세요. 그거 이따 팔 거잖아요. 네. 맛있어요. 아니 정말 예. 이맘때 정말 꼭 챙겨 먹어야 될 게 미나리 맞습니다. 예. 며칠째 정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오늘도 미세먼지 꽤 많이 높았어요. 예. 네, 미나리를 먹었다 하면은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사람 중국속 배출이 좋고요. 또 술 먹었을 때 간 해독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혈액순환에도 좋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독소 배출, 뭔가 좀 배출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내는 게 말 그대로 미나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미나리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는데 예. 일단은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어제는 지금 박스만 들어왔는데 가락동 총 반입량이 한 27톤. 저희 회사 반입량은 한 1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반입량이 좀 줄어있는 상황인 거죠? 예, 한 3톤 정도 줄었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미나리 성장이 좀 어려가지고 잘 안 자라서 반입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께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추위에 좀 약한 작물 중에 하나가 이제 미나리인 것 같아요. 일단 예.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잘 자란 미나리도 일단 좀 어떻게 생육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날씨가 추우면은 생육이 다 멈춥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나리가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반입량이 감소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예. 경락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평균 경락가는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선이고요. 어제 최고 경락가가 2만 7천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최고 가격이 한 27,000원. 이건 지금 한 4kg 기준으로 가격인 거죠. 4kg 기준으로. 네. 자, 지금 뭐 주출하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봄에 항상 좀 취재를 많이 했던 게 청도 미나리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제 미나리는 주로 어디서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반입되는 미나리는 부산 쪽하고 전라도, 이제 강주, 나주 그쪽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뭐랄까 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에요? 높은 가격 받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설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가 부산 김해 쪽 네네. 번방 미나리하고 그다음 나주 노안이나 강주 동목의 하우스 미나리, 돌 미나리가 지금 시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좀 높은 가격을 좀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좀 하우스 재배인 부분이에요? 어때요? 일단 하우스 재배인 부분이죠. 예. 예, 거기는 지하수를 틀어서 키우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좀 일단은 높은 걸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잎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잎 자체가 냉해를 입으면은 이게 빨갛게 잎끝이 단풍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사실 지금 반입된 이제 미나리도 품질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정도 품위를 보이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품질은요? 들어오는. 품질은 이 정도면은 지금 상품에 속합니다. 지금 여름 미나리 같은 경우는 겨울 미나리와 틀리게 대공이 조금 가늘고 좀 두꺼우면은 씹을 때 좀 약간 질긴 맛이 나거든요. 네, 식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겨울 미나리는 얘는 가늘면은 식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대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공이 있고 그다음에 입이 이렇게 지금은 옛날에는 입을 갖다 잘라버리고 대공만 먹었거든요. 미나리를 갖다가. 사실 예전 미나리 생각하면은 거의 뭐 입 쪽은 잘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 입을 지금은 전골에 넣나요? 예. 아니 전골 말고 예. 이게 예. 갑자기 생각이 아, 네. 어쨌든 다양한 요리로 좀 네. 쓰이기 때문에 살짝 넣었다가 익혀 먹는 네, 살짝 네. 데쳐서 먹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부터 요 발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 활용이 가능하단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 정도 품질의 이제 미나리 가장 좋은 미나리인데 경매사님 어떤가요? 뭐 품질은 뭐 요 정도 좀 뭐 양호하다, 좋다 하시는데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미나리가 단풍 든 거다고 네네. 단풍 안 든 거다고 해서 같이 한 논이다 보니까는 포장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포장을 해오면은 시세가 네네. 단품 든 거에 대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출하주들한테도 손해니까 출하주들도 작업을 하실 때 이 단풍 든 거다고 이 끝이 단풍 든 거다고 단풍 안 든 거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따로따로 경매를 보게끔 해주시면은 네. 오히려 단풍 안 든 것은 그만큼의 시세를 더 받고 네. 단풍 든 것은 단풍 든 것대로 시세를 따로 받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해준 거 보면은 말 그대로 좀 선별을 좀 정확히 하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출하 시에 우리 농가에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그럼 이 부분인가요? 다시 예. 한번 꼭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선별 부분이 일단 최고 좋은 거죠. 네, 선별 부분 좀 신경을 네.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량하고 중량은 한 어느 정도? 예. 중량은 비닐 여기 왔는데요. 예. 박스 여기 왔는데 네네. 이쪽에 보면은 미나리는 대부분 안에다가 물을 좀 넣습니다. 네네. 근데 물을 빼고 박스 요 중량 빼고 해서 4kg가 표준 중량입니다. 한 4kg이니까 표준 중량을 좀 꼭 지켜달라 네. 이야기 해주셨고요. 벌써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경매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 미나리 시세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다음 주 미나리는 이번 주하고 뭐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다다음 주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 설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미나리가 좀 크게 상승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미나리를 명절에 좀 나간다면 명절 선물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미나리 활용을 좀 많이 한다면서요. 예. 네. 요새는 옛날과 틀리게 집에서 대각주 날에 모이면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네. 그다음에 탕도 많이 끓여 먹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네. 미나리를 갖다가 탕에다도 들어가고 삼겹살에다 구워 먹을 때도 미나리를 같이 구워서 해서 데쳐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한마디로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명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말씀 네, 전해주셨고요. 그러면 명절 다가오면서 또 좋은 가격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연기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미나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미나리 경매사 고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미나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차장님, 미나리 이번 달 반입량과 시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미나리는 일평균 40톤 수준으로 전년도 반입량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네. 시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약 25% 정도 오른 가격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당분간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는데 지금 시세는 강세를 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해 대비 가격 상승 요인은 네. 미나리가 타 품목과는 조금 반대로 가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미나리의 경우는 이제 간 해독은 물론
기타 건강에 좋다고 방송에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식재료도 많이 쓰이고 있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좀 오른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나리 농가에는 딱 좋은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다 보니까 맛 좋은 겨울 미나리 수확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지역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주 출하 지역이 지금 현재는 울산광역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양산 등 그 경남 지역과 나주, 전남 지역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순천만의 겨울 미나리가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인기 비결이 또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네. 그 순천만 미나리는 부드럽고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또 특유의 그 아삭한 식감으로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주 인기를 지금 끌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전체 생산 면적의 25%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주문량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군요. 네, 한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자라난 미나리가 이 농한기, 농촌의 효자 노릇을 역시 또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순천만 미나리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순천만 인근의 그 미나리 비닐하우스 단지는 27헥타로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순천만에서는 현재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인기라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 4kg 한 상자 기준 가격으로 네. 3만 원 선인데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순천에서 60여 농가가 네. 내년 5월까지 약 한 4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농가들의 작황 상태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작황은 비교적 큰 추위가 없고 시세가 좋아서 농가 재배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작황 역시 그 평년 대비 11%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나리 농가에 좀 당부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그 겨울 그 혹한에 의한 동해 방지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네. 미나리 포전에 그 관수를 충분히 해주시고 수위를 높여주어야 하고요. 출하 시에는 그 추위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뭐 앞으로의 반입량과 시세 전망인데 이번 달 하순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네, 1월 하순 반입량은 서울 수요로 10% 증가하고 시세 또한 한 15% 상승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성향에 맞춰서 또 발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나리까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자, 대지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97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29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깻잎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17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단 101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1,817원 기록했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968원, 최고가는 1,490원, 최저가는 6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11원 하락한 평균가네요. 대파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2,84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260원, 최저가는 2,16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2,844원인데요. 어제보다 32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멜론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415원입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8,000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369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065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14,900원, 최저가는 3,750원에 판매됐네요. 네, 평균가 어제보다 501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526원입니다. 최고가 2,990원, 최저가는 800원에 판매됐고요. 네, 어제보다 7원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54원, 최고가는 6,230원, 최저가는 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 13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1월 17일 목요일 오늘 8,21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오늘 4,282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어떨까요? 1,73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다음 돼지 목살 1,678원 오늘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공판장의 이경철 부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대파와 한라봉 그리고 시금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도 오후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